장애는 있어도 한계는 없다. 생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부터 다양한 취미, 봉사활동을 즐기는 팔방미인까지 저마다의 꿈을 향해 열정으로 똘똘 뭉쳐 도전하는 동포장애인들.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역경을 딛고 자신의 삶을 일궈낸 동포 장애인들을 글로벌 코리안에서 만나봅니다. 밴쿠버 근교 버너비 시내의 한 쇼핑몰. 명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의 필기를 서로 비교하며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줄여보는 학생들. 그중 특히 열성적으로 친구들에게 동물의 호흡 방식을 설명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생물학자를 꿈꾸는 대학교 1학년 민가빈 씨입니다. 어렸을 때 수족관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왠지 생물을 보고서 갑자기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거든요. 저는 연어 알 낳는 것도 보고서 어떻게 해서 연어가 이렇게 힘이 센 물살에서 살아남을까, 우럭도 봤을 때 어떤 애들 어떻게 해서 몸이 둥근 애들 있고 어떤 애들 몸이 곱고 도둑 튀어나오고 한 애들이 있나. 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주한 뒤 낚시와 승마, 스키 등을 통해 캐나다의 자연 환경을 만끽하며 자란 가빈 씨. 가빈 씨가 이처럼 학업에도 열정이 넘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기까지는 남들보다 힘들게 훨씬 더 많이 노력해 대학교에 진학한 사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이제 담임선생님이 애가 단어도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회성이 일단 발달이 안 되니까 언어도 같이 느려졌거든요. 가빈 씨는 5살 때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아버지 민동필 씨는 고심 끝에 큰 결단을 내렸죠.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코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연구 분야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전공인 생화학을 접고 아들처럼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을 반복 훈련을 시켜가면서 한다던가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이 그 두뇌 자체를 발달시킨다는 거는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면은 내가 직접 그 자폐 그 교육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동필 씨와 아들 가빈 씨의 두뇌 개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하던 아들에게 몇 년 동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대답을 유도하면서 말문이 트이게 했고 대화가 가능해진 이후로는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오래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는 락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 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물고기를 연구하는 과학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조금씩. 그러면서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호기심이라고 보거든요. 주변 다니면서 저 아빠가 보고서 설명하라는 거 뭐든지 보고서 그냥 설명 보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직접 학교 공부해도 직접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거를 고등학교에서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유년 시기를 거쳐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 수업을 듣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자연 환경과 해양 생물에 관한 관심을 발전시켜 이제는 친구들에게 전공 과목을 막힘없이 설명할 정도로 성장한 가빈 씨. 친구들과 방학마다 야영도 다닐 정도로
자폐를 가진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회성 기르기에도 성공했습니다. 새로 하는 애들도 이제 계속 생기고 걔네들랑도 얘기해보고 걔들도 저를 좀 사랑해하는 편입니다요. 저를 좋아하니까요. 저가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Because he always helps me with my schoolwork, with like math and biology. 가빈이를 어려서부터 봐왔는데요. 작년에 대학에 입학해 친구들 모임도 갖고 그러더니 최근에 가빈이를 봤는데 사회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가빈 씨를 어엿한 대학생으로 키워낸 아버지의 소망은 아들의 온전한 자립. 보통 이제 제가 만난 자폐 부모님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식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면서 아이가 잘하는 걸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요. 제가 언제 죽어도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두뇌 능력을 계속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그냥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를 위한 공부법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논문과 SNS 글, 칼럼 형식으로 세상에 소개해 왔는데요. 아들을 포함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계속 공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사람의 그 삶이 자유로워서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공부 방법들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깨끗이 손을 씻고 위생복에 위생모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이형탁 씨가 일하는 제빵 회사. 이곳에서 형탁 씨는 일주일에 2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포장 봉지에 라벨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발달 장애를 가진 형탁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레벨 스티커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처음에는 휴지 않고 스티커 50개를 붙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해냅니다. 근무 2년 만에 빵에 과일을 올리는 새로운 일도 배웠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과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He's really great. He is very kind, diligent, and loves working with his co-workers and always smiling. I also think as well that it's been really beneficial for our team because it's taught us to be better together, to work better, to be kinder with each other, to think about how Hayontag may approach something and to learn that it's okay to be different and that you can fit in too, really. 장애인 복지가 잘 돼 있는 뉴질랜드지만 한인 장애인이 취업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형탁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직업훈련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후에도 학습 장애가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비영리 자선단체에서 교육받으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면접 한 번에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밝고 적극적인 성격. 생후 6개월에 소아 간질 판정을 받은 뒤 자폐까지 갖게 된 형탁 씨를 물심양면 뒷받침해온 엄마는 아들의 직장 생활이 여전히 놀랍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만족해 하신다고 그 다음 주인가부터 트레이닝 시킨다고 일주일인가 2주일 트레이닝 시키고 곧바로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형태가 대견하기도 하고 어머 형태가 그렇게 나가서는 그렇게 실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1시간 반 거리의 제빵 회사에 혼자 버스로 출퇴근하며 다닌 지 올해로 3년 차. 지난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카페인데요. 다른 장애를 가진 사회 초년생들과 함께 자원봉사로 사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형탁이가 와서 이제 하는 일들은 테이블을 닦기도 하고 바닥을 쓸기도 하고 손님 대하는 건 좀 부족하긴 한데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들도 나중에 계속 연습을 하면 그것도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형탁 씨. 설거지와 청소를 거쳐 이제는 음료를 만드는 것까지 배웁니다. 나 커피 배우고 싶어요. 재밌어요. 손님도 주고 싶어요. 집에서도 쉴 새가 없습니다. 수준급 바이올린 솜씨를 가족들 앞에서 뽐내는데요. 재주가 많은 형탁 씨의 취미는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 2018년 해외 동포 노래자랑 대회에서 우수상을 탔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얘가 아무로 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형탁이가 제일 행복할 때는 노래 부르고 댄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뭘 하는데 그게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에 그게 제일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꾸준히 자기 좋아하는 거 그냥 계속 하게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제빵 회사, 화요일에는 댄스 학원, 수요일에는 카페 봉사, 목요일에는 또래 친구들 모임까지. 커피도 배우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은 형탁 씨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지만 묵묵히 꿈을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계속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앞으로 잘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그냥 컸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고 또 이래 살아나갔으면 건강하게 이래 살아나갔으면 뭐 더 바랄 것이 없겠다. Et Kim et Edouard, ils ont une énergie incroyable entre eux. On fait la promotion des questions d'égalité dans l'économie et on travaille avec des femmes qui se réinsèrent et avec des enfants pour leur faire comprendre les enjeux de la mixité aujourd'hui. C'est des événements qu'elle crée comme ça, des matinales où il y a à peu près des gens un peu de tous horizons, mais avec des thèmes et les gens viennent expliquer. Là ce matin c'était sur les fondations. Nous a introduit Edouard Henry est venu au Lobby Lounge du Borimard. Le but est vraiment de communiquer à travers l'événementiel, les rencontres, la vie ici, business entrepreneurial, de tisser du lien, mais également, je l'espère, avec la Corée du Sud. J'ai été adoptée à l'âge de 6 mois. Ils ont toujours été très aimants, autant papa que maman. Après, ils n'étaient pas parfaits comme tous les parents, moi non plus. Mais je crois qu'on peut dire, parce que papa est décédé maintenant, il a disparu en mars 2016, maman est toujours là. À l'aéroport, nous avons été la chercher, le cœur battant, la recevant. Elle pleurait parce que le voyage avait été tellement long, elle était fatiguée. Et dans les bras, elle s'est calmée.
Elle avait une facilité qui nous, nous interpellait et qui nous rendait fiers. J'ai fait ces recherches sur l'identité de mes parents, mes origines, c'était de savoir s'ils m'aimaient, si c'était aimé. Déjà à l'âge de 14 ans, je me posais déjà ces questions et j'ai eu les réponses à 25 ans puisque l'assistante qui s'occupait des cas post-adoption a pu me dire. C'était deux familles qui étaient amies, ils se sont aimés, mais ils se sont aimés jeunes. Ma mère est tombée enceinte, ils n'étaient pas mariés. Lui, il est allé à l'armée, il est rentré, il est mort subitement. Une femme seule avec un enfant, c'était très très mal vu. Et surtout dans la culture coréenne où c'est important. Et elle était promise ensuite à un monsieur qui est parti aux États-Unis. Elle a eu 2 filles. Mais malheureusement, elle est morte à 46 ans. Et je sais que j'ai été conçue dans l'amour, donc ça m'a rassurée. Pour d'autres, ce sera autre chose. Je vous dis, moi, comment je le vis, quoi. Comment je l'ai vécu. On est arrivé à la gare, pour te dire. La famille coréenne était là, avec ma grand-mère paternelle, avec certaines de mes tantes, certains de mes cousins. Et on ne se connaissait ni d'Ève ni d'Adam. Et on a tous pleuré à la gare d'émotion. J'ai dormi avec ma grand-mère qui dormait à même le sol sur une natte parce qu'elle voulait absolument passer la dernière nuit avec moi. Enfin voilà. Les grandes réunions familiales, les enfants qui courent dans tous les sens, ils sortent la papaye, ils sortent les bières coréennes, enfin, ça me fait penser un peu à ces pays du Sud. Le grand-père paternel et mon père sont décédés. Quand elles m'ont vue, c'était aussi comme si c'était une sorte de résurrection Ils voyaient tout à coup une partie du père et du grand-père. C'est pas de quoi. La famille maternelle n'a pas voulu rentrer en matière, donc moi je voulais pas les brusquer. J'avais juste besoin, moi, de retrouver mes origines. J'ai eu les réponses à mes questions. Bien sûr, j'aurais bien voulu savoir à quoi ressemblait ma mère biologique. J'ai pas de photo. Je sais qu'il y a des enfants adoptés qui cherchent et qui trouvent pas. Donc, je leur souhaite la paix aussi. Parce que quand on n'a pas de preuves, quand on n'a pas d'indices, ça peut être compliqué. Et j'aimerais dire au peuple coréen, parce que je sais qu'il y a eu il y a eu les guerres, il y a eu des traumatismes, il y a eu des gens qui ont été abandonnés. Il ne faut pas culpabiliser. Moi, je suis heureuse. Je ne dis pas que tout le monde l'est, mais moi, j'aurais jamais voulu d'une autre vie. Je suis très heureuse de retourner en Corée. 사할린 한인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6월 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립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 거주 사할린 한인 관련 단체와 고려인협회, 국내 NGO,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선 영주귀국 대상자 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할린 한인 후손 3만여 명의 모국 복수 국적 부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은 6월 30일까지 한미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은 입양인을 포함한 한인 동포로 2023에서 2024년도 학기 정규 학생이어야 하고 평균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